안녕하세요. 시간순삭TV의 토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해드린 더 파이팅 인물 탐구 1탄 마코노우치 이뽀에 이어 파이팅 인물 탐구 2탄 타카무라 마모루입니다. 그럼 더 파이팅 인물 탐구 2탄 타카무라 마모루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마모루는 더 파이팅의 등장인물로 더빙판에선 천만으로 로컬라이징 되었다. 성우는 코야마 리키아와 이정구가 맡았다. 신장 185.4cm의 거구로 카모가 짐 소속의 간판 복서이자 리카르도 마르티네스와 함께 더 파이팅 최강의 사기 캐릭터로 꼽힌다. 일보와 동료 라이벌들이 중경량급에서 서로 다투고 경쟁하며 성장해 나가는 스토리를 메인으로 다루는 더 파이팅에서 혼자 중량급 무대에서 절대 강자의 길을 걸어나가며 또 다른 꼭지의 스토리를 이끌어 나가는 캐릭터이기도 하다. 마모루의 집안은 상당한 재벌 가문인데 본인은 사업 쪽엔 관심이 없어서 거리를 두었다. 형이 럭비 선수로 활동했을 때 형 보고 못한다고 야유하던 관종 몇십 명을 혼자 패버린 적이 있다. 츠블라와 현재는 거의 인연을 끊은 상태인데 마모루에겐 형, 누나, 남동생이 있다. 이런 상황에도 형제간의 우애는 깊으며 형제의 이름은 타카무라 스구루, 타카무라 쿄우카, 타카무라 와타루. 복싱 실력과 강함은 과거 작가가 총재편에서 파운드 포 파운드로 따지면 가장 강하다고 발언한 적이 있다. 동체급의 중량급 복서들과도 차원이 다른 초인적인 힘의 소유자라 일본에서는 마땅한 스파링 상대조차 구하기 힘들 지경이다. 마모루는 엄청난 근석과 야생의 투쟁 본능, 완벽에 가까운 테크닉까지 갖춰 가히 무적을 자랑한다. 그 누구보다 강한 열의를 지니고 있어 카모가 도장 내의 정신적 지주이긴 하나 워낙 장난이 심하고 주변에 시도 없이 민폐를 끼치기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하다. 그리고 워낙 여자를 밝혀 이와 관련 사고 친 적도 몇 번 있어서 색한 대왕이란 별명까지 있다. 프라이드가 강해 자신을 오래 삼아라 지칭한다. 그러나 저 표현을 쓸 수 없는 강한 상대에게는 그냥 오래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뽀가 복싱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경기를 앞두고 감량하는 마모루의 엄격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 이치로와 같이 합숙 훈련을 할 때는 자신보다 뛰어난 상대를 만나지 못해서 제자리에 머물던 이치로를 한 단계 높은 곳으로 발전시켜 주었다. 마모루는 리카르도에게 패배하고 은퇴한 다테를 위해 브라이언 호크와 대결의 장소를 국기관으로 정했다. 마모루는 이해로 무서운 이야기에는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여준다. 더 파이팅을 사랑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찐 주인공이 마모루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마모루는 학창시절에 마음에 안 드는 녀석들을 박살을 내고 다니는 완전 양아치였는데 싸움 실력이 뛰어나 감히 그 누구도 건드릴 생각을 못했다. 마음속에서 뭔가 공허함을 느껴 싸움질로 그걸 채우려고 했는데 우연히 그가 양아치들과 싸우는 모습을 보고 단번에 잠재 가능성을 엿본 카모가 겐지가 복싱을 권유하고 속는셈 치고 해보겠다며 프로복서가 되었다. 당시 카모가 겐지가 평가하기로는 막싸움만 하는 지금도 이미 일본 챔피언 정도의 실력이고 잘 다듬어주면 세계로 진출하는 것은 당연할 정도의 천재라 했다. 연습생 시절엔 특유의 방탕하고 자뻑이 심한 성격 때문에 기본만 가르치는 카모가 관장을 귀찮게 여겼지만 프로 데뷔 전 때 그가 시킨 기본기가 실전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인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로 진지하게 임한다. 복싱에 대한 마모루의 열정과 연습량은 최고 수준이며 카모가 관장에 대한 존경심도 대단한데 카모가 관장과 마모루라면 치를 떠는 기무라, 아오키마저 복싱에 있어서는 성실한 놈이라고 말할 정도였다. 프로 복서로 갓 데뷔했을 즈음에 근처 양아치로 이름을 날리고 있던 아오키 마사루와 키무라 타츠야에게 복싱에 입문하는 계기를 제공하기도 했다. 마모루가 다니던 학교의 불량배들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던 아오키가 우연히 오락실에서 게임 중이던 그 학교 학생을 발견하고 쳐버리는데 그 학생이 바로 마모루였던 거. 빡친 마모루는 아오키의 주먹을 간단히 피해 수플렉스를 한 사발 먹여 개거품을 물게 만들어 버렸는데 아오키가 다음날 마모루가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 그놈 나오라며 소리쳤고 불량배들이 떼거지로 나와 패싸움을 벌였다. 같은 시각 자퇴서를 제출하고 나오던 마모루가 그 싸움을 보고 구경을 하다가 아오키와 기무라의 얼굴을 알아보고 불량배들 보고 그만 자리 좀 비키라고 눈치를 줘서 쫓아냈는데 이걸 굴욕적인 도움을 받았다고 여긴 아오키와 기무라가 인정 못하겠다며 덤볐다가 핵펀치 맞고 떡실신 한다. 이후 그에게 한 방 먹여주겠다는 생각에 카모가 복싱짐에 들어와 지금의 이른거. 일본 미들급 탑 랭커에 들어갈 즈음에 주인공인 이뽀가 우메자와 일당에게 괴롭힘 당하던 것을 목격하고 구해주었고 이를 계기로 이뽀가 복싱에 입문하는 계기를 만들어줘 더 파이팅의 시작을 알린다. 후에 일본 미들급 신인왕을 먹고 상위권 랭커들을 박살내며 승승장구하고 있었으며 일보가 전 일본 신인왕이 되어 주목받는
때는 패더급 루키 랭커로 불릴 때 가볍게 일본 미들급 타이틀을 손에 넣는다. 당연히 이후부턴 일본은 물론 아시아 쪽 강자들이 찾아와도 모두 박살내며 최강자로 군림한다. 일보가 일본 패더급 챔피언이 된 샌더 타케시를 목표로 특훈에 들어가는 에피소드 땐 맨손으로 아시아권을 잡은 사나이로 세간의 이름을 떨치게 된다. 특훈 마지막 날 산으로 로드워크를 갔다가 자신만 곰을 못 만났다며 아쉬워하는데 말이 씨가 된다고 진짜로 곰을 만나게 된다. 도망치는 건 엄두도 못 내고 가만히 있으면 개죽음이니 결국 싸우게 된다. 빈틈을 노려 전력으로 라이트 스트레이트를 턱에 맞추지만 효과가 전혀 없었고 되려 아시아권의 앞발 공격에 가슴에 상처를 입고 만다. 라이트까지 전혀 안 통하자 승산이 없다며 죽음을 각오하는데 체육관 멤버들과 관중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자 여기서 죽을 수 없다며 아시아권의 미간에 필사의 스트라이트를 카운터로 먹인다. 반응이 있자 계속해서 미간만 때리는데도 아시아권이 잡아먹으려 달려들자 효과가 없냐며 두려워하는데 결국 아시아권은 기절한다. 아시아권이 빈사 상태로 쓰러진 것을 확실하게 죽여버리기 위해 최후의 일격을 날리려고 하지만 주변에 있던 새끼곰들이 주변에서 겁먹은 채 어미를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그냥 돌아갔다. 근데 그 직후 네코타 영감이 뒷산에서 곰이 빈사 상태로 돌아다니는 걸 보고 총으로 쏴서 잡은 다음에 곰 정골로 만들어버린다. 그 후에는 마모루가 곰을 펀치로 죽인 것처럼 광고하고 있으며 곰 가죽을 쓰고 입장하는 장면도 보인다. 해당 경기에서 라이트를 한 번도 쓰지 않고 레프트만으로 KO 시켜 실제로 사람들이 곰을 잡았다 믿는지는 미지수. 자기 과신이 강한 성격 탓에 위에 곰 가죽 이후 온갖 분장을 하고 링에 오른다. 카모가 관장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매번 불만이다. 이뽀와 코즈마 히사토의 시합이 끝나고 시작된 본인의 타이틀 방어전에서 곰 가죽을 하얗게 페인트 칠을 해서 입장하는데 본인은 팬더를 생각해서 했었으나 너무 그로테스하다는 야유와 함께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난 후 술집에서 자기 험담하는 다테 에이지의 얘기를 듣고 폭주해서 챔피언급 프로폭스가 포함된 5명을 혼자서 때려눕혔다. 구성원들은 엄연히 일본 내 중경량급 복서들 중에서 최강자 라인이었으며 복심보다 막싸움에 아주 이골인 아이스, 샌도 타케시, 마시마료도 있었다. 게다가 마모루는 12라운드 동안 신나게 얻어터지다가 간신히 역전승을 한 직후라 체력전으로도 상당히 소모된 상태였다. 결국 샌도는 혼자 달려나가다가 한 대 맞고 날아가 버렸고 결국 팀워크로 상대하자는 다테의 말에 따라 마시바가 온몸을 다 던져서 왼팔에 매달리고 같은 식으로 사이키가 온몸을 던져 다리를 붙잡아서 움직임을 봉하고 마모루조차 신음을 흘리는 장면을 연출하긴 했으나 얼마 뒤에는 단체로 떡질씬. 빨리 다음 체급으로 넘어가고 싶어서 자기 경기는 언제냐고 난리치는 걸 보며 슈퍼 미들급으로 올리는 걸 허락받은 것 같긴 하지만 슈퍼 미들은 너무 뜨거운 상태라 세계 4대 기구 어느 쪽도 협상이 안 되고 있다고 한다. 뛰어난 활약으로 세계에서도 이름을 떨치던 중 주니어 미들급 세계 챔피언인 브라이언 호크의 지명으로 드디어 세계 타이틀을 딸 기회가 생긴다. 그러나 천하의 개막장 성격인 호크가 개최량 후 마모루와 합동 기자회견 때 서로 때리는 포즈를 취하는데 정말 때린 것도 모자라 존경하는 카모가 관장에게도 손찌검을 가하자 완전히 빡돌아 이를 부득부득 갈게 된다. 그리고 경기 당일 호크의 변칙 스타일에 완전히 압도되어 변변한 힘도 못 써보고 압도적으로 털리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고된 감량고와 호크의 거만한 태도와 카모가 겐지 관장에 대한 무례한 태도 등 여러가지 요인이 겹쳐 화가 머리끝까지나 마모루가 세계전 7라운드 중간에 위식을 잃고 돌아버리며 리미터 해제 혹은 폭주에 가까운 속성을 보여준다. 이때 위식이 날아간 와중에 위식이 돌아올 때까지 호크의 펀치를 단 한 대도 맞지 않고 급소만을 두들겨 패서 다운시켜버리는 기염을 토했다. 게다가 마고잡이로 싸우는 것이 아닌 무의식 중에 카모가의 반복식 훈련을 통해 몸에 각인된 펀치를 내지른 게 돋보였다. 그래도 호크는 챔피언답게 끈기있게 다운해서 일어나고 마모루가 그랬듯 한계 상황에 들어서서 리미터를 풀고 달려드는데 지독한 반복 훈련을 몸에 새긴 마모루가 특기인 스웨이에 이은 펀치를 카운터로 넣는데 성공하고 결국은 호크가 기절하며 마모루가 주니어 미들급 세계 챔피언에 등극한다. 이후 미들급 세계 챔피언인 데이비드 골든 이글이 도전을 받아들이며 또 다른 챔프 타이틀 획득의 기회를 얻는다. 이글은 한 체급 아래인 브라이언 호크를 가장 강한 도전자로 여기고 언제 도전해 올지 주시하고 있었는데 그가 마모루에게 깨지고 페인이 돼버린 데 흥미를 느끼고 도전을 받아들였다. 이글은 올림픽 복싱 금메달을 따고 대활약하다가 프로로 전향하여 15전 만에 세계 타이틀을 손에 넣은 진정한 엘리트 복서이며 뛰어난 재능을 가졌으면서도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는 엄청난 인물이었다. 그에 걸맞게 마모루는 이글과의 대전에서 엄청 고생하는데 결국은 박치기든 반지까지 자행한 끝에 승리하며 2체급 세계 재패를 이루게 된다. 허나 아직도 그 위에 슈퍼미들, 라이트, 헤비, 크루저, 헤비급까지 아시아권에선 전대미문의 6체급 세계 재패를 노리고
수도 있다. 그러나 호크와 이글과의 세계 젠포전을 제외한 경기에서 마모루란 놈이 우리나라 복싱의 에이스라는 사실이 부끄럽다고 다테 에이지가 언급할 만큼 졸전이나 치르고 있다. 하지만 무시무시한 능력은 여전해서 경기 내내 한 대도 못 치다가 마지막 라운드에 원펀치 KO를 했으니 졸전을 해도 세계급 졸전을 치르는 인물이다. 1077화에서는 WBC, WBA 통합 타이틀전을 준비하는 듯한 모습이 나왔다. 같이 로드워커를 하던 일보에게 세계급 복싱과 현재 일보의 영역은 완전히 다른 세계이며 넘어오면 인간이길 포기해야 하는 죽음의 장소라고 말한다. 한편 WBC, WBA 미들급 통합 타이틀전 일정과 상대가 잡히게 된다. 대전 상대는 WBA 미들급 챔피언인 미국 출신의 흑인 복서 리처드 바이스. 바이스는 과거 데이비드 골든 이글과 맞붙은 전적이 있는데 당시에 맥없이 패배했고 자신에게 무기력한 패배를 안겨줬던 이글이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모루에게 관심이 생겨 이 시합을 승낙했다고 한다. 1라운드에서 자신의 전법을 선보이는데 다름 아닌 마시바리와 같이 왼손 플리커 잽을 주무기로 상대를 견제하다 상대가 파고들면 필살의 라이트를 꽂아넣는 히트맨 스타일. 세계 최강이라 불릴만한 플리커 잽에 제대로 파고들지 못하던 마모루는 갑자기 왼팔을 좌우로 흔들기 시작하더니 이어코 바이슨의 플리커 잽을 그대로 흉내내기 시작한다. 마모루가 발동 걸린 왼손 플리커 잽을 날리기 시작하는데 상대인 바이슨은 한 팔로 마모루의 플리커 잽을 막다 그 팔이 터져버리는 느낌을 받게 된다. 서로 막상막하의 플리커 잽을 보여주지만 맛보고 따라한 마모루에 비해 바이슨 쪽이 완성도가 높았던 터라 조금씩 마모루가 밀리기 시작하고 결국은 잽 한 방이 마모루의 앞면에 정확히 적중된다. 그러나 이후 마모루의 플리커 잽이 조금 변형이 되는데 90도로 각을 만들어 흔들던 왼팔을 수직으로 늘어뜨리고 팔의 힘을 더 빼서 더욱 빠르게 날카롭게 플리커 잽을 내기 시작한다. 이것이 효과를 본드 플리커 잽 대결에서 마모루가 우위를 점하기 시작했고 결국 바이슨의 앞면에 잽이 적중되기 시작한다. 어느덧 6라운드에선 코너에 갇혀버린 마모루가 유효 펀치를 계속 허용하고 레프트 스윙에 맞아 오른쪽 귀의 고막이 터지게 된다. 다시 정신을 차린 마모루는 코너에서 바이슨에게 계속해서 반격을 가하며 악착같이 버티는데 라운드 종료 시간이 1분이나 남아 도저히 바이슨의 맹공에 견딜 재간이 없었다. 마모루의 선수 생명을 위해 카모가 간장은 타올을 던져 기권을 선언하려고 하는데 아오키와 기무라가 타올을 중간에 가로채서 막아내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이겨달라고 목이 터져라 응원을 한다. 귀가 들리지 않아 체육관 인원들이 하는 말을 듣기 위해 고개를 오른쪽으로 틀었다가 바이슨의 마무리 레프트 스윙을 보고 반격을 먹이는데 바로 안 움직이는 오른다리는 버리고 왼발 엄지발가락에 모든 체중을 실어 라이트로 쳐낸 것. 강력한 라이트 두 방을 바이슨의 얼굴에 연속으로 때려 넣으며 다운을 얻어낸다. 이 두 콤보가 결정타가 되어 바이슨은 픽어품을 머금은 채 기절했고 레프리가 스톱시키며 마모루는 대망의 WBC, WBA 미들급 통합 챔피언에 등극한다. 그 뒤 일보에 복귀 전 다음에 WBA, WBC 미들급 통합 타이틀 챔프로서 1차 방어전 메인 이벤트로 경기가 잡히고 상대는 WBA 2위 겸 WBC 3위인 미국 선수 키스 리카운. 마모루는 아직도 슈퍼 미들급 도전이 안된다고 또 방어전으로 시간 낭비냐며 투덜거리죠. 경기 시작 후 상대에게 레프트를 허용하며 오른쪽 눈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듯 했으나 바로 라이트로 반격해 상대가 공중에서 한 바퀴 돌 정도로 떡실신 시키며 원펀치 KO로 타이틀 방어에 성공한다. 다음 방어전 상대는 마이클 고트라는 선수였는데 경기 초반에 마모루를 애먹게 만들더니 거기다가 마모루는 이상하게도 눈에 띄게 큰 레프트 훅을 계속 시도하다가 고트에게 손쉽게 제압당한다. 그러나 밀리는 듯한 공방 와중에도 사실 마모루는 이미 고트의 타이밍을 분석하는 중이었고 마모루가 또 레프트를 날릴 채비를 하자 당연히 레프트 훅만을 의식해 이를 대비하던 고트의 앞면에 주먹을 정통으로 박아버려 다운을 얻어낸다. 고트는 일어나지만 이후 마모루에게 얻어맞고 패배. 그리고 경기 후 인터뷰에서 드디어 슈퍼 미들급 도전을 선언하며 너무 강해서 죄송하다는 말을 한다. 네, 이번 시간에는 마모루의 인물 탐구를 해봤습니다. 정말이지 마모루가 더 파이팅의 큰 축이네요. 더 파이팅은 이후로도 계속 연재 중이니 많은 사랑 부탁드리면서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